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너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정의가 무엇인지 그냥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풀이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한 풀이와 보기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치환을 이용하여서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그리고 상방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방정식 풀이와, 그리고 방정식을 근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당연히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겠죠?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의 마지막 근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시면 수업은 끝입니다. 구독은 다프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에 대한 다항식이 fx가 3차식이거나 4차식일 때 그때 방정식 fx는 0을 각각 x에 대한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가 3차식이면 3차 방정식이고 가장 큰 차수가 4차면 4차 방정식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의 근을 확인한다면 그때 근은 각각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방정식 fx는 0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인수정리 또는 조리제법 아니면 치환 등을 이용해서 즉 인수분해를 하여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정식의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즉 인수정리,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걸 생각하면 방정식 fx가 f 알파는 0이면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해라. 즉 결국적으로 0이 되는 걸 찾아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써라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때 1번 문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1, 0, 마이너스 13 그리고 12 이렇게 될 건데 이 숫자는 인수분해가 지금 1 갖고 인수분해가 될 거니 1, 1, 1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0 되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거기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어야 될 거고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더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줘서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는 0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0 또는 0 또는 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3이요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는 근이 3개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4차 방정식 예를 풀어달래요. 그럼 얘 또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쓰다 보니 1 그리고 3차항은 없으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12 그리고 마이너스 9 이거 갖고 조리제법을 할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일단 또 1 갖고 될 것 같아. 그래서 1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 여기는 9 그럼 여기는 9 이렇게 해서 0 되겠죠. 근데 아직 남은 3차식이니까 한 번 더 조리제법을 해보려고 생각할 건데 이때 이 숫자는 마이너스 3 갖고 될 거라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3이 6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 9 이렇게 0 되시겠죠. 그럼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에 그리고 x 플러스 3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인데 이때 이 뒤에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해를 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0이 되려면 1 또는 이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또는 나머지 여기 쪽에 해가 되는 거는 결국적으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이니까 즉 2i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 근이 하나 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총 4개가 근으로 갖는다라고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방정식을 풀려는데 그 방정식이 보기차 방정식이라면 즉 보기차식이라면 우리가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는 t로 치환을 해서 즉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고 만약에 그때 안 될 때에는 완전제곱식 즉 억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아.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보면 이 보기차식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x제곱을 우리가 지금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7t
거기에 지금 플러스 16은 0이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얘가 인수분해가 t-16 그리고 t-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t 대신 다시 x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과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요. 인수분해가 더 되니까 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니, 이때 그는 x가 여기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4 또는 여기는 4 또는 여기 마이너스 1 또는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근이 4개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니까 이때 x제곱을 선생님은 지금 t라고 치환을 한다면, 그때 얘는 지금 t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지금 4는 0인데 이렇게 t로 치환을 했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모양이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억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려고 했겠지. 그럼 억지로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만들었어? 4차식과 상수항을 기점으로 먼저 놓을 거고, x대제곱 플러스 4. 그럼 이 가운데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4x제곱이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4x제곱이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둘 다 써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x4제곱에 플러스 4. 그런데 원래 있던 이 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위에 거식에서는 마이너스 지금 x제곱을 해주면 되고, 위에 거에는 아래 거에는 플러스 7x제곱을 해줘야지 원래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아줬는데,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아래 있는 식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7x제곱. 그러면 위에 거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 아래 걸 버리고 위에 걸로 마무리 인수분해. 그럼 x제곱 플러스 2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에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내림차순을 정리하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지금 둘 다 존재하지 않고 이때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것도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x는 지금 이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지금 7i여 이렇게 지금 씌워주시면 될 거고, 또는 이 두 번째 거는 지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도 지금 7i여 이렇게 해서 답이 여기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총 4개가 나오는 근을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치환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즉 식중에서 같은 부분, 즉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즉 우리가 앞에 쪽 인수분해에서도 했었지만 이 괄호 4개 거기에 플러스 14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이 식을 전개했었고, 그때는 공통 부분이 보이게 전개를 해줬는데 이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짝꿍으로 잡고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6을 짝꿍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얘 먼저 지금 전개를 하면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리고 뒤에 쪽에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4x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14는 0인데 이때 여기 식에서 x제곱 플러스 4x가 공통으로 보이니, 그럼 x제곱 플러스 4x를 선생님은요 지금 t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t 플러스 3에 그리고 t 마이너스 12에 거기에 더하기 14는 0이고, 그럼 이 식을 전개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9t 거기에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는 0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9t에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지금 22는 0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2와 그리고 1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는 지금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11로 인수분해가 되었네요. 근데 다시 t 대신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1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여기는 지금 4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2 또는 이때 여기는 지금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여기는 지금 4
플러스 11이니까 여기는 15 이렇게 해서 얘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총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를 이렇게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상방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우리가 앞에 쪽에서 배웠었던 건 이 x제곱의 개수를 대칭으로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웠어. 근데 그 개수가 지금 cx제곱을 기준으로 각항의 개수가 대칭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럼 그걸 풀이하는 거는 어차피 인수분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x제곱으로 일단 나눈다 아니면 묶어준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이 모양을 지금 t로 치환을 한 후 그때 t의 값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 얘를 다시 t에 대입을 해서 x 값을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개수가 대칭인 상반방정식을 순서에 따라서 풀어보면 얘에 대해서 지금 얘가 1로 지금 대칭,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첫 번째 뭐 한다? 이거를 지금 x제곱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4 거기에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쓰여져서 는 0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지금 개수가 대칭인 것끼리 같이 묶어서 보려고 여기 식만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지금 묶어줘서 표현을 해줬는데 이때 여기서 뭐야? x 플러스 x분의 1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지금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이 형태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는 지금 t로 치환을 해서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바꿔주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에 지금 t제곱 마이너스 4t 그리고 상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3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3 그리고 t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줬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t 대신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을 다시 대입해서 마이너스 3에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이때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니까 x를 한쪽은 이쪽에 그리고 한쪽은 이쪽에 곱해줘서 다시 식을 정리해주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거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얘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인데 우린 여기 둘 중에 어디서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써서 실근을 어디서 갖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9-4로서 5니까 0보다 커서 여기서는 지금 실근 2개. 그러면 뒤에 쪽에 있는 식은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1-4니까 마이너스 3으로써 음수니까 여기서는 허근을 2개를 갖겠죠. 그러면 결국 실근을 갖는 식은 이 앞에 있는 식에서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때 거기서 그 하나의 실근을 알파라고 한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알파를 대입한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에요 이렇게 지금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구하라는 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럼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니까 알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알파분의 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최종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제 5번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0에 한 근이 지금 3일 때 이때 다른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우리가 원래 방정식에서 근이 3이다 그날을 알려주면 이때 대입을 해서 여기서 모르는 미수 k 값을 먼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 x 대신 3을 대입했었을 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7 마이너스 9이 18 거기에 플러스 3k 플러스 6이 0이요 이거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9고 그럼 여기는 15 그럼 얘는 3k가 마이너스 15니까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지금 먼저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면 다시 식을 완성시켜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뭐야? 이 방정식에서 이제 나머지 다른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다른 두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겠네. 근데 얘 인수분해는 조리제법으로 쓰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리고 6.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조리제법을 뭐로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 문제에서 힌트 한번 줬었잖아. 한 근이 3이다. 그러면 얘는 벌써 삼각구 될 거니까 3으로 먼저 조리제법을 해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지금 3,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0 이렇게. 그러면 얘 식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x 아니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3을 제외한 여기가 x는 3이라는 거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도 되지만 이때 두 근의 그냥 곱을 구하래.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이제 6번도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이었을 때 이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또 근을 알려줬는데 이때 a, b 값을 모르니까 대입을 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시겠죠. 그럼 x 대신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지금 b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식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x 대신 지금 1을 대입을 하시면요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a 더하기 b는요 그럼 얘는 지금 0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을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 얘네들을 더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2b가 마이너스 4고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2여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다시 우리는 식을 완성을 시켜주니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요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이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그럼 얘는 조리제법으로 1 마이너스 2 1 그리고 2 그리고 마이너스 2 얘 갖고 조리제법을 쓰자.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1이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대입. 그러면 여기는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 그럼 여기는 지금 4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그리고 0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근은 1이라고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2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은 얘가 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과 여기가 근 1이라는 근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가질 거고요.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쓰니까 이거 다시 근과 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울 거는요 3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의 종류라는 걸 확인할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종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 그리고 나머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제 이렇게 갖는다는 걸 봐줬잖아. 그럼 3차 방정식에서는 세 근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근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실근과 그리고 중근을 갖는 형태 그리고는 한 실근과 그리고 두 허근을 갖는 형태가 있을 거고 마지막 3중근이라는 세 개의 근이 다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식 모양꼴을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을 땐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다 되는 형태 x-알파, x-베타 그리고 x-감마 이렇게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이렇게 된다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거나요.
근데 이거 말고 또는 지금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서 x-알파의 나머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더 이상 2차식이 되지 않아도 여기서 지금 실근을 갖는다면 그때 얘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붙는 조건은 그러면 얘가 일단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와 거기에 여기서 서로 다른 이래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 방정식의 x는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고라는 말을 써준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형태는 그때는 x-알파의 그리고 다른 중근인 x-베타의 제곱은 0이요 이렇게 돼서 하나는 지금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한 실근과 두 허근 같은 경우는 그때는 x-알파에 그때 x제곱 플러스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b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질 건데 그럼 결국 여기서 허근을 가져야 되고 그럼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됐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중근이란 건 뭐냐? 세 개의 근이 다 겹쳐져야 된댔으니 이때 x-알파의 세제곱은 0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때는 x는 알파라는 삼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배웠을 때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 보냐?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 그리고 지금 한실근과 중근 그리고 나머지 한실근과 허근 그리고 삼중근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네는 실근을 무조건 하나는 갖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배울 건 일단 얘는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라고 꼭 해석을 표현을 해주실 거고요. 근데 이걸 고1 상황으로 조금만 한 번만 더 바꿔주면 그럼 이 말인즉슨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는 조리제법이 한 번은 무조건 가능할 거다. 한 번은 꼭 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개념은 어디 상황에서 고1 상황에서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고2 상황에서는 뭐 조리제법이 안 돼도 결국적으로 실근을 갖는 경우가 니네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이때 이 내용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건 한실근을 갖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 찾았으니까 한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지금 x-알파 이렇게 찾았으니 나머지 남은 2차식 갖고 우리는 근을 판별하겠어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7번 문제를 보면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지금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때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질 때 그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이렇게 지금 근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야. 3차 방정식 근의 종류. 근데 근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하면 우리는 한 번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 갖고 확인할 거고 그럼 얘는 한실근을 무조건 갖는 됐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리고 a 그리고 마이너스 4 즉 얘가 한 번은 무조건 조리제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풀 거라고. 그럼 이 조리제법은 문자가 껴있을 때 좀 힘들잖아. 그럼 그때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자 a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ax 제곱과 플러스 ax 이렇게 됐죠. 그럼 x 대신 지금 뭐가 들어갔었을 때 a가 사라질까 하면 결국 여기는 숫자가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1을 대입했었을 때 조리제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면 1 그럼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지금 4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럼 나머지 식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쓰면 x 마이너스 1에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x 플러스 4 이거는 0이요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중근을 가지려면 이때 얘 x-1 있었지. 그럼 x-1에
다른 어떤 x-알파의 제곱은 0 이런 형태의 꼴로서 일단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이 꼴이 된다라는 건 결국 여기 뒤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이 즉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뒤에 쪽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얘 값이 0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먼저 풀어줄 건데 이건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이 16이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지금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a는 0 또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 값은 0 또는 8이요 이렇게 지금 일단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꼴이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x-1 자체의 제곱과 나머지 x-알파 즉 파란색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x-1의 제곱에 x-알파는 0 이렇게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얘 1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꼴이 된다는 건 뭐야? 얘가 벌써 x-1을 가졌으니까 이 뒤에 쪽에 있는 이 식이 x는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뭐야? 1을 대입했었을 때 0이 되면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0이요라는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이고 그럼 이때 a 값은 지금 9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이 a 값은 위에 쪽에서 찾아냈던 0과 그리고 8과 그리고 제 두 번째 경우에서 찾아냈던 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최종 얘의 합은 17이요 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우리는 일컫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고차 방정식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건 풀이죠. 고차 방정식 풀이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인수분해에서 문제를 풀자라고 한 겁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방정식을 풀어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건드렸던 건 결국 이제 3차 방정식 제일 마지막에 건드린 건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의 종류, 즉 근의 파악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줄 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한 번은 해라. 인수분해 한 번 하자. 그렇게 돼서 결국 식꼴이 우리는 지금 어떤 x-알파에 돼 있고 나머지 형태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 뒤쪽에 써져 있는 이 2차식 갖고 다시 얘에서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종류를 확인하자라고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풀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낼 건데요. 다른 유형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고서 꼭 복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